세계 500대 기업 CEO의 73%가 아침 6시 이전에 운동을 시작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 레이 달리오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수영장에 뛰어들고,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은 하루도 빠짐없이 테니스 라켓을 유비릅니다. 애플의 팀 쿡은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헬스장에서 하루를 시작하죠. 우리는 흔히 이런 모습을 보며 성공한 사람들은 역시 자기관리가 철저하구나라고 가볍게 넘깁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깊고 어둡습니다. 그리 새벽잠을 포기하고 근육에 고통을 가하는 이유는 단순히 건강을 지키거나 멋진 몸매를 유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운동이 뇌를 재구성하고 의사결정 능력을 극대화하며 감정을 통제하는 뇌의 사령부를 강화시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반대편 세계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 피곤하다, 내일부터 하겠다는 변명 뒤에 숨어 소파에 몸을 묻습니다. 퇴근 후 맥주 한 캔과 치킨 한 마리로 하루의 스트레스를 해소하죠. SNS를 무한정 스크롤하며 도파민을 얻고 넷플릭스 자동 재생에 맡긴 채 새벽 2시까지 깨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뇌의 선택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뇌의 원시적 부분이 내린 선택입니다. 당장의 쾌락, 즉각적인 만족, 편안함을 추구하도록 설계된 이 오래된 회로는 당신을 끊임없이 안락함 속으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굴복할 때마다 당신의 뇌 중에서 계획하고 판단하고 절제하는 부분 뇌의 CEO는 조금씩 힘을 잃어갑니다. 여기서 잔인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겠습니다. 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할까요? 혹시 운이 좋아서? 집안 배경이 좋아서? 물론 그런 요소도 있겠죠. 하지만 신경과학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뇌는 물리적으로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바로 운동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왜 당신이 러닝머신 위를 달릴 때 동시에 부의 사다리를 오르고 있는지, 그 비밀을 뇌과학의 렌즈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는 운동은 뇌를 위한 기적의 약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당신이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고 심박수가 올라가는 순간 뇌에서는 특별한 물질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이 물질이 하는 일은 경이롭습니다. 뇌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새로운 뇌세포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쉽게 말해서 운동은 뇌에 비료를 주는 행위입니다. 식물이 비료를 받으면 무성하게 자라나듯 당신의 뇌는 이 물질을 받으면 더 빠르게 배우고 더 깊이 기억하며 더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부자는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입니다. 워런 버핏은 하루 56시간을 독서에 할애하고 빌 게이츠는 1년에 50권 이상의 책을 읽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로켓 공학을 독학으로 익혔고 찰리 멍거는 자신을 걸어 다니는 책이라 표현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지식에 대한 끝없는 갈증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정보를 많이 접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통합할 뇌의 용량이 부족하면 무용지물입니다. 바로 여기서 운동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하드웨어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행위입니다. 30분 달리기 한 번이 당신의 뇌를 낡은 컴퓨터에서 최신 모델로 교체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학의 신경과학자들이 실시한 실험이 있습니다. 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러닝이를 자유롭게 사용하게 했고 다른 그룹은 우리에 가만히 있게 했습니다. 며칠 후 두 그룹 모두에게 복잡한 미로 찾기 과제를 주었더니 운동한 쥐들은 그렇지 않은 쥐들보다 훨씬 빠르게 미로를 해결했습니다. 뇌 조직을 분석해보니 운동한 쥐들의 기억 담당 영역에서 뇌세포가 2배 가까이 증가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운동은 당신을 더 똑똑하게 만듭니다. 더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고 더 정확하게 패턴을 인식하며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만듭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어야 하는 투자자에게, 복잡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사업가에게 이런 능력은 곧 돈으로 직결됩니다. 이제 더 깊은 층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크게 두 개의 권력 중심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곳은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 결과를 예측하며 충동을 억제하는 뇌의 사령탑입니다. 다른 하나는 감정과 본능을 담당하는 오래된 부분입니다. 이 고대의 뇌 영역은 즉각적인 쾌락과 위험 회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수백만 년 전 초원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화한 이 회로는 지금 먹어라, 지금 쉬어라, 위험을 피해라를 외칩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이 원시적 본능이 당신을 끊임없이 잘못된 선택으로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뇌는 감정과 본능의 지배를 받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당장 쓰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합니다. 비싼 명품 가방, 최신 스마트폰, 해외여행 당장의 만족을 주는 것들에 돈이 흘러갑니다. 투자해야 할 순간에 두려움에 굴복해 기회를 놓치고
인내해야 할 순간의 조급함에 휩싸여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뇌의 감정 부분은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할 뿐입니다. 반면 부자의 뇌는 이성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당장의 유혹을 뿌리치고 10년 후의 복리를 계산합니다. 시장이 공포에 떨 때 냉정하게 매수 타이밍을 재고 모두가 탐욕에 눈이 멀었을 때 차분히 빠져나올 줄 압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성적 뇌의 힘을 키울 수 있을까요? 답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운동입니다. 특히 자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고강도 운동은 이성적 뇌를 훈련시키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스쿼트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을 어깨에 올리고 무릎을 굽히는 순간 당신의 다리 근육은 비명을 칩니다. 그만둬, 내려놔, 더 이상은 못해. 뇌의 감정 부분이 공황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를 악물고 한 번을 더 합니다. 이 순간 당신의 이성적 뇌는 감정의 외침을 무시하고 몸을 통제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은 단순한 근육 운동이 아닙니다. 의지력의 근육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스탠퍼드 대학 교수는 자기 통제력을 근육에 비유합니다. 사용할수록 강해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진다는 것이죠. 운동은 이 근육을 매일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은 아침에 운동화를 신는 행위, 다리가 후들거릴 때 한 세트를 더 완수하는 행위, 달콤한 간식 대신 닭가슴살을 선택하는 행위, 이 모든 작은 승리들이 쌓여 당신의 이성적 뇌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련된 통제력은 헬스장 밖에서도 작동합니다. 사업회의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싶을 때, 투자 손실 앞에서 패닉에 빠지고 싶을 때, 유혹적인 제안 앞에서 판단이 흐려질 때 운동으로 단련된 이성적 뇌가 당신을 구합니다. 뇌 영상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의 뇌 사진을 찍어보면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부분의 밀도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특히 의사결정과 충동 억제를 담당하는 영역이 두텁게 발달해 있죠. 대학 연구팀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유산소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운동그룹의 뇌 부피가 평균 2% 증가했습니다. 2%라니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뇌과학에서 이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뇌는 매년 조금씩 위축되는데 이들은 오히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뇌 구조의 변화가 실제인지 능력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기억력, 주의력, 사고의 유연성이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메커니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의 길은 외롭고 가혹합니다. 시장은 당신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경쟁자들은 당신의 발목을 잡으려 하며 예상치 못한 위기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수많은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 바닥에서 주식을 팔아치우는 동안 워런 버핏은 대형은행과 기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가 멈췄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움츠렸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냉정하게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능의 차이, 정보의 차이? 물론 그런 요소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스트레스에 대한 뇌의 반응입니다. 인간의 뇌는 위협에 직면하면 세 가지 반응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얼어붙거나. 이 반응은 뇌의 감정 중추가 주도하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 실제 생명의 위협과 금융 손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투자 계좌가 30% 손실을 보이는 순간 뇌는 마치 호랑이가 앞에 나타난 것처럼 반응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비되고 심장이 빠르게 뛰며 손에 땀이 납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뇌의 사령부가 마비되고 원시적 본능만 남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순간 패닉 버튼을 누릅니다. 손절매를 하고 포지션을 청산하고 안전한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을 놓치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운동은 이런 상황에 대비한 예행 연습입니다. 고강도 운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력 질주 30초, 휴식 30초를 반복하는 동안 당신의 심박수는 최대치까지 치솟습니다. 폐가 타들어가고 다리가 풀리며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뇌는 위험, 신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위험이 아니라 통제된 스트레스라는 것을. 그리고 이 경험을 반복할수록 당신의 뇌는 고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심박수가 올라가는 것과 실제 위험 사이의 연결을 끊는 것이죠. 신경과학 용어로 이를 스트레스 한계치의 상승이라 부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적고 회복이 빠릅니다. 독일 대학의 연구진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을 운동 그룹과 비운동 그룹으로 나눈 후 공개 연설이라는 스트레스 과제를 주었습니다. 청중 앞에서 즉석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죠. 예상대로 두 그룹 모두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했지만 흥미로운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운동 그룹은 스트레스 수치가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온 반면
비운동 그룹은 한참 후까지도 높은 수치를 유지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발표의 질입니다. 운동 그룹은 긴장 속에서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발표를 했지만 비운동 그룹은 말을 더듬고 내용이 산만했습니다. 이것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중요한 투자 결정, 위기 상황에서의 협상, 급변하는 시장 앞에서의 판단, 이 모든 순간에 당신의 뇌가 얼마나 침착함을 유지하느냐가 성패를 가릅니다. 헬스장에서 심박수 180으로 30분을 버텨본 사람과 소파에서 심박수 60으로 하루를 보낸 사람이 압박 상황에서 보이는 반응은 천지 차이입니다. 전자는 이 정도 스트레스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인식하는 반면 후자는 작은 압박에도 시스템이 과부하됩니다. 여기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운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뇌세포 성장이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넘어섭니다. 운동은 뇌의 기본 설정 자체를 바꿉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팀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운동은 뇌의 보상 회로를 재설정한다는 것입니다. 중독이나 강박적 행동을 가진 사람들의 뇌를 보면 도파민 시스템이 망가져 있습니다. 마약, 도박, 과식 이런 행위들은 강력한 도파민 분출을 일으켜 뇌를 중독시킵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의 많은 것들이 이런 메커니즘을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온라인 쇼핑의 순간적 만족, 배달 음식의 즉각적 쾌락 모두 당신의 보상 의뢰를 조작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뇌는 이런 즉각적 보상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참지 못하고 작은 쾌락을 위해 큰 목표를 포기합니다. 유명한 실험을 기억하시나요? 대학에서 4세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하나를 주며 선택하게 했습니다. 지금 바로 먹거나 15분 기다리면 2개를 받거나. 일부 아이들은 참았고 일부는 참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을 수십 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였습니다. 기다릴 수 있었던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더 높은 학업 성취, 더 나은 건강 상태, 더 안정적인 관계, 그리고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15분을 참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인생 전체를 결정한 것입니다. 운동은 당신의 뇌를 기다릴 수 있는 뇌로 만듭니다. 근력 운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운동한다고 내일 근육이 불끈 솟지 않습니다. 몇 주, 몇 달을 꾸준히 해야 변화가 보입니다. 이것은 지연된 보상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겪으며 당신의 뇌는 학습합니다. 즉각적인 결과가 없어도 괜찮아. 과정을 신뢰하면 보상은 온다. 이 신경회로가 형성되면 투자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복리의 마법을 믿고 10년, 20년을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사업이 당장 수익을 내지 않아도 장기적 비전을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운동은 고통을 다루는 능력을 키웁니다. 불을 쌓는 과정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실패의 고통, 거절의 아픔, 좌절의 쓰라림, 이 모든 것을 견뎌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고통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게 내 길이 맞나? 그냥 편하게 살까? 하지만 운동으로 단련된 사람은 다릅니다. 데드리프트 마지막 세트에서 허리가 비명을 지를 때도 버티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마라톤 35km 지점에서 다리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순간에도 한 발을 내딛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이 쌓이면 사업에서의 고통도 다르게 보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더 심한 것도 견뎌봤어. 대학의 신경과학자들이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운동 중 느끼는 고통이 실제로 뇌의 통증 처리 방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같은 통증 자극에도 뇌의 통증 중추 활성화가 커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신체적 통증뿐 아니라 정서적 고통에도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거절, 실패, 배신 이런 사회적 고통을 처리하는 뇌 영역이 신체 통증과 겹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즉, 운동으로 신체 통증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 정서적 타격에 대한 회복력도 함께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보겠습니다. 운동이 뇌를 바꾸고 바뀐 뇌가 행동을 바꾸며 바뀐 행동이 운명을 바꿉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승하선입니다. 운동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으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리며 더 나은 결정은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더 나은 결과는 자신감을 높이고 높아진 자신감은 더 큰 도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반대로 운동하지 않으면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한 상태에서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며 잘못된 선택은 더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나쁜 결과는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낮아진 자존감은 더 안전한 선택, 더 작은 목표로 이끕니다. 대학의 대규모 연구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12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정신 건강이 43% 더 좋았습니다. 특히 팀 스포츠와 사이클링,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이 의사결정 능력을 해칩니다. 우울한 사람은 기회를 보지 못하고
불안한 사람은 위험을 과대평가하며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은 단기적 해결책에 집착합니다. 반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명확하게 사고하고 균형 같은 판단을 내리며 장기적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잔인한 현실과 마주합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운동할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없고 돈이 없고 너무 피곤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운동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뇌가 최적 상태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잘못된 방향으로 달게 됩니다. 저급한 의사결정, 감정적 반응, 단기적 사고,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제자리에 묶어둡니다. 반면 부자들은 운동을 사치가 아닌 필수로 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루 1시간의 운동이 나머지 23시간의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높인다는 것을. 1시간을 투자해 10배의 효율을 얻는 것. 이것보다 좋은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 왜 그토록 운동에 집착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마크 저커버그가 매일 달리고 잭 도시가 명상과 운동을 결합하며 제프 베조스가 새벽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자산 뇌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 전 기체를 점검하듯 외과의사가 수술 전 손을 소독하듯 그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뇌를 점검하고 조율합니다. 그리고 그 도구가 바로 운동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질문을 던져야겠습니다. 자신의 몸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시장의 변동성을 헤쳐나가겠습니까? 30분 운동도 꾸준히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10년짜리 사업 계획을 실행하겠습니까?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원래 날카롭습니다. 불을 쌓는 것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수만 번의 작은 선택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뇌 상태입니다. 운동은 특권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당신이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더 많은 부를 원한다면, 더 큰 영향력을 원한다면 그 모든 것은 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뇌를 바꾸는 가장 확실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누구나 접근 가능한 방법이 바로 운동입니다. 값비싼 코칭도, 특별한 유전자도, 막대한 자본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운동화를 신고 문 밖을 나서는 용기뿐입니다. 오늘 당신이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내일의 뇌세포 성장 물질을 만들고 그 물질이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며 그 연결이 더 나은 판단을 낳고 그 판단이 당신의 자산을 키웁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신경과학입니다. 희망 고문이 아니라 검증된 메커니즘입니다.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지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의지야말로 운동이 가장 먼저 단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르는 것은 태어난 환경이 아니라 매일 아침의 선택입니다. 알람이 울릴 때 침대에 남을 것인가, 일어나 운동화를 신을 것인가, 퇴근 후 소파로 향할 것인가, 헬스장으로 향할 것인가, 달콤한 유혹 앞에서 굴복할 것인가, 장기적 목표를 위해 참을 것인가.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뇌를 만들고 당신의 뇌가 당신의 운명을 만듭니다. 육체의 지배자가 되는 순간 당신은 운명의 지배자가 됩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부는 러닝머신 위에서 시작됩니다. 더 많은 지혜는 지혜 수집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